안녕하세요. 조그만 사업을 하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또래 여자들에 비하면 제 인생도 나름 굴곡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굴곡에 대해 여러분들께 살포시 이야기해드릴까 해요. 슬픔과 기쁨이 연달아 제 인생에서 찾아온 30대 초반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그때는 제가 시련의 아픔 때문에 정신을 완전히 놓은 상태였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하던 사업마저 손을 놓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사랑이 전부였던 나이였던지라 오랜 기간 만났고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게 저로서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네요. 철없이 무너지는 저를 그 사람이 바로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남편이 됐습니다. 한 번의 이별을 겪고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저에게 아직 내 인생에도 사랑이 오는구나 깨달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남자였어요. 힘들 땐 위로도 해주고 아플 땐 바로 달려와주고 외로울 땐 춤까지 춰가면서 저를 즐겁게 해주던 낭만적인 사람이었죠. 그렇게 점점 스며들었나 봐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제가 그 남자를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인생 별거 있나, 잘 맞고 잘 통하고 날 웃게 만들어주는 남자가 최고지. 이 사람이라면 최소한 절 배신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계절을 만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던가요? 연애가 예선이었다면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실전이었습니다. 피가 섞이지도 않은 타인과 하루 종일 내내 붙어 있으려니 자연스럽게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실망스러웠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던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약간의 통제 본능이 생겼던 걸까요? 이건 고쳤으면 좋겠다. 저건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저를 향해 부탁하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맞춰가는 과정이려니 받아들였지만 그게 점점 도가 지나치니까 지치고 힘들었어요. 분명 연애할 때만 해도 저를 바라보던 눈빛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는데 순식간에 냉정한 눈빛으로 돌변을 하더라니까요. 본인 말로는 이제는 함께 노를 저어야 할 가족이니까 예전만큼 사랑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마인드의 남자인 줄 알았더라면 저는 결혼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럼 사랑으로 결혼 생활을 하지 뭘로 하나요? 무슨 군대 동기처럼 우정과 의리로 억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 말이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서운하다고 말만 해도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눈물까지 글썽이던 사람이 이제는 나도 이젠 지친다.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어쩌라고? 서운하면 어쩔 건데? 무기로 쓰기로 작정했냐? 하면서 비아냥대는 거 있죠? 진짜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의심스러워질 정도였어요. 그래도 남편 정도면 양반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또 어찌나 악랄했는데요. 그분도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너희 인생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응원만 할 거라고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으니 해주지도 말라고 하시더니 결혼 딱 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용돈은 그래서 얼마나 줄 거니? 였습니다. 물론 어련히 알아서 드리려고 했죠. 근데 금액을 딱 정하고 그 외에 행사에 플러스 알파를 정해주시는 걸 보니 있던 정이 뚝 떨어지는 거 있죠.
아이, 결혼이 무슨 비즈니스도 아니고 잘난 아들 데려갔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심보는 정말 좀 아니지 않나요? 솔직히 진짜로 잘난 아들이었으면 말도 안 해요. 아이, 번듯한 직장 성실하게 다니는 줄만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랑 뭐 동업을 한다나 뭐 한다나 헛바람이 들어서 휴직계를 내버린 것도 저한테 비밀로 했다가 들키고 말았거든요. 앞으로 어찌할 계획이냐고 했더니 당신이 사업을 해서 자기도 물이 든 거라면서 제 탓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결국 사업은 쫄딱 말아먹고 회사는 잘리고 결국 백수가 되고 말았네요. 그래놓고 자기 사업이 망한 건 제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네요. 아니, 분야도 다르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업을 제가 어떻게 알고 도와주나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얼굴도 못생긴 거 희생정신 하나 투철해서 결혼했더니 제 인생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뭐 차라리 돈은 안 벌어도 되고 다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썽만 부리지 말고 얌전히나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말썽쟁이 아들 하나 키우듯이 그렇게 살아볼까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한계를 시험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술, 여자, 도박. 아주 환장의 콜라보였죠. 어느 날 밤에 만취가 되어 들어왔는데 옷에 희미하게 살색 화장품 자국이 묻어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알잖아요. 그건 분명 파운데이션 자국이었어요. 어찌나 선명하게 묻었는지 호수가 뭔지도 알겠더라니까요. 이 인간이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싶어서 남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추궁했습니다. 이 자국 뭐야? 대체 왜 여자 화장품 자국이 당신 옷에 있는 건데? 야, 나 토할 것 같으니까 그만 좀 흔들어라. 이게 네 방식이야? 잡히지 않을 땐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리더니 막상 잡히니까 먹이도 안 주고 관심도 안 주는 게 너 같은 놈의 방식이냐고? 아이, 넌 뭐 잘한 게 있는 줄 아냐? 쥐뿔도 없으면서 생색은 겁나게 내놓고 실속은 없었으면서. 뭐? 사업한다고 해서 대단한 거 하는 줄 알았더니 월급쟁이보다 못하더만. 허세는 그렇게 부리더니 결국엔 너도 나를 속인 거잖아. 내가 허세를 부려? 생색을 냈어? 언제?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가난해도 날 선택했을 거라며.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다면서. 이젠 마음이 변했니?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야? 막상 결혼해보니 마누라가 가진 게 쥐뿔도 없는 것 같으니 실망해서 바깥 여자 만나고 땀만 품고 있는 거지? 나는 네가 다른 놈들이랑은 다를 줄 알았지. 아무리 세상이 날 힘들고 괴롭게 해도 당신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그런데 요즘 당신이 날 제일 힘들게 하는 거 알아?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이 지금 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있는데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난 다른 거 필요 없었고 그저 내 편 하나가 필요했어. 사업하면서 외롭고 지칠 때, 집에 돌아갔을 때 고생했다고 당신 잘못 아니라고 위로 한마디 해줄 내 편이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 유일한 내 편이어야 할 당신이 내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는데 내 맘은 어떻겠냐고. 사업? 지금 네가 사업하고 있긴 하냐? 맨날 앓는 소리나 하고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없고 집안 살림은 거덜내고. 내가 네 힘든 부분 감싸주느라 아주 등골이 휠 지경이야. 너만 힘드냐? 내가 더 힘들다. 아주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내 힘든 부분을 대체 언제 감싸줬는데 등골이 휘어?
여태껏 당신 먹여 살리고 어머님 용돈 드리고 아가씨 도와준 것도 나잖아.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여태껏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진정한 가족이라면 며느리가 힘들 때 적어도 힘내라는 말 정도는 해주셨어야지. 그 와중에 용돈 올려달라고 무리한 부탁은 하지 말았어야지. 나 솔직히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것도 그래. 너 나랑 결혼할 땐 돈 많이 번다고 우리 엄마 용돈도 척척 줘놓고 좀만 어려워지니까 아주 우리 엄마를 짐짝 취급하더라. 연애 때랑 결혼 때랑 다르다고? 나더러 서운하다고? 나는 더 서운해.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서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고. 아들 덕분에 호강하며 살아야 할 엄마가 지금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알아? 며느리 돈 못 벌지, 아들도 변변찮지.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효도는 셀프야. 제발 내 탓만 하지 말고 효도를 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그래? 그리고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야?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지. 나라고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겠어?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잘 좀 하라고! 부부도 서로 노력해야 별탈 없이 사는 거야. 너같이 받기만 하는 여자는 금방 버림받는다고! 지금 뭐라고 했어? 나 같은 여자는 뭐 버림받는다고? 지금 그 말 내뱉은 거 후회 안 하겠어? 선 넘지 마. 지금 위태위태한 거 알아? 아이씨 짜증나기.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말고 그냥 좀 알아들으라고! 술 좀 마셨다고 이렇게 사람 가지고 쥐잡듯이 잡으면 어느 남편이 와이프를 사랑해주겠냐? 아니, 너는 좀 사람을 질리게 하는 타입이야. 그걸 좀 알아야 돼. 그러더니 남편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속이 뒤집어지죠. 다음 날까지 울면서 밤을 꼴딱 새버렸어요. 아침이 되자 남편은 숙취에 쩔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네요. 아이, 속 쓰려 죽겠네. 나 어제 어떻게 들어왔어? 아이, 분명 마지막 잠만 하고 일어나자고 한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 남의 속 뒤집히게 해놓고 세상 잘 자더라. 대체 어제 어딜 간 거야? 아이, 만나는 사람이야 뻔하지. 아, 글쎄 얼마 전에 생일이었다고 축하해준다고 부르잖아. 어쩔 수 없이 나갔지 뭐. 아유, 그러다가 술을 좀 과하게 마시게 되고 필름이 끊겨버렸네. 누가 부르는데? 그 여자가? 보고 싶어 미치겠대? 뭔 소리라는 거야? 얼마나 정신없이 부어라 마셔라 했으면 여자 화장품이 옷에 묻은 줄도 몰라? 아, 이거? 아, 이게 왜 여기 묻어있지? 아이, 뭔진 모르겠지만 여자는 무슨 얼어 죽을... 아이, 설마 나 의심해? 아, 여보. 아, 진짜 서운하다. 요새 남자들도 다 화장 정도는 해. 비즈니스 하는 애들이 그 정도도 안 하겠어? 아이, 그리고 날 그렇게 몰라? 왜 의심부터 하는 건데? 아이, 그거 진짜 의부증이야. 일단 내 말 듣고 난 후에 판단을 해야지. 혼자 무슨 상상한 거야? 어제 나한테 했던 말들 진짜 기억 안 나나 보네. 아, 내가 뭐라 그랬는데? 뭐 욕이라도 했어? 아니, 그리고 솔직히 남편이 밖에서 술 마시고 들어오면 옷이라도 좀 갈아입혀 주던가. 아, 우리가 무슨 남이야? 아침에 북어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거 끓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답게 잘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아이, 당신 내 와이프 맞아? 남도 이렇게 못하겠다. 그래, 다 내 잘못이지.
상황이 어려워진 것도 내 탓이고 당신이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도 내 탓이고 화장품 옷에 묻혀온 것도 다 내 잘못이겠지. 아이, 뭘 또 그렇게까지 말을 해. 아무튼 내가 어젠 늦게 들어오고 술도 많이 마셔서 미안해. 우리 둘 다 좋게 화해하자고. 아니, 당신도 예전에 친구들이랑 술 퍼먹고 연락도 안 받고 걱정시켰잖아. 아, 그냥 둘 다 잘못했다 치고 넘어가자. 아, 그리고 나 해장국 좀 해주라. 아, 속 아파 죽을 것 같아. 이미 이 사람은 기억이 없고 저 또한 필름 끊긴 상태에서 나눈 대화를 다시 끌어와서 큰 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의 속마음을 그때 제대로 알게 됐네요. 그제야 이 결혼 생활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고 또 참으면 인내가 결실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저였건만 가끔씩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울컥울컥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다가 화병 나서 수명이 단축되겠구나 싶어 조금씩 남편의 사생활을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본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사이더라고요. 어찌나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계시던지. 누가 보면 20살 꼬청춘의 연애라고 할 정도로 달달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최선을 다해 이모티콘을 보내고 하트를 보내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새삼 낯설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 제가 하던 사업이 무너지고 가망이 없었을 때 그때부터 한눈을 팔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슬프기도 슬펐지만 정말 괘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향해 화도 내보고 삿대질도 해보고 욕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울감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남편은 그제야 정신 차렸다며 저에게 무릎을 꿇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기까지 했습니다. 각서까지 썼네요. 하지만 각서가 무색하게도 또 뒤를 파보면 여자에게 하트를 날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털어놨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건 부부 사이에 당연히 오는 위기 같은 거야. 아니, 세상에 어떤 부부가 한눈 안 팔고 서로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겠어? 생각을 해봐라. 지금 이혼한다고 뭐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니? 이혼한 여자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 있어?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이혼한 늙은 여자 뒤에서 험담하는 건 다 똑같다. 어쨌든 다행인 건 우리 아들이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싹싹 빌었다는 거잖아. 막말로 걔가 그 여자 좋다고 덜컥 이혼하자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 걔 입장에서도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으니 너도 앞으로 잘하도록 해. 아이, 솔직히 남자가 바깥에 돌아다니는 건 집이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너도 뭐 사업한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지 말고 때로는 숙이고 들어가란 말이야. 남자 기 살려주는 게 아내 역할이잖아. 나도 아들 가진 엄마 입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너한테 서운하게 들릴 거라는 거 잘 안다. 하지만 어쩌겠니?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이왕이면 내 팔자고 운명이려니 하면서 좋게 받아들여야지. 나도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 많았겠어. 하지만 말이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이 오잖니. 나도 뭐 주변에 돈 잘 번다는 며느리 깔리고 깔렸지만 그래도 널 선택했으니 참고 인내하는 거지.
내 말은 서로 위기를 잘 넘기자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이걸 위로랍시고 건네는 시어머니라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지만 그때는 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도 했고 이혼이라는 건 제 인생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순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싶어서 현재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잊기 위해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한껏 추락한 제 자존감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네요. 다시 감을 잡고 집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열정적으로 임했던 그때 그 습관이 남아 있었는지 생각보다 쉽게 풀리긴 했어요. 시기도 잘 맞았고 예전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쇄도한 덕분에 저는 다시 금방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걸 잠시 잊은 채 나 하나 힘들다고 한없이 숨어버린 과거의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는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아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게 됐죠. 아무튼 이제는 돈이 좀 벌리니까 그제야 상황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여태껏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친정 부모님께 제대로 용돈 한번 못 드렸는데 돈이 좀 들어온 김에 효도 한번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친정아빠 차를 바꿔드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시어머니에게 말했나 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차는 우리가 더 고물차인데 네 아빠 차부터 바꿔줬냐? 그때 그 말을 딱 듣는데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여태껏 아무리 사업이 힘들고 돈이 안 들어와도 시어머니 용돈만큼은 꼬박꼬박 챙겨드렸어요. 매달 드려야 하는 돈 때문에 얼마나 쪼들렸다고요. 그 와중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딸 힘들다고 봉투까지 쥐어주셨는데 그 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차 한 대 친정에 사줬다고 엄청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저 며느리란 돈 갖다 주는 존재였던 것이죠. 사업이 잘 되니까 시어머니는 더 기세등등해져서 저에게 이상한 요구까지 하더라고요. 대표 이름으로는 우리 아들 이름을 넣도록 해라. 바깥에서 봤을 땐 대표가 남자여야 일이 술술 잘 풀리지. 요즘엔 다 그렇게 하는 추세라고 하니 당장 이름부터 바꿔. 그리고 임원 목록에 우리 딸 이름도 넣도록 해라. 사업자면 뭐 이름만 올리고 월급 받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서? 네 신우 지금 하던 일 때려치우고 취업 준비 중인 건 알지? 아이 놀면 뭘 해. 가족이 사업하는데 이름이라도 올려야 경력이 쌓이고 돈도 벌지. 아, 그리고 내 조카 있잖아. 지금 백수거든. 걔도 좀 꽂아줘. 걔가 머리는 비상한데 회사를 잘못 만나서 고생만 했대. 혹시 알아? 걔가 네 사업에 지대한 업적을 남길지? 원래 가족들 다 모셔두고 사업을 해야 잘 굴러가는 법이야. 아무튼 내가 가족들한테 말해놨거든? 잘 부탁해. 이게 무리한 부탁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더러 법카를 달라고 하질 않나, 기사 딸린 고급 세단을 마련해달라고 하질 않나, 단종된 명품백을 해외 가서 구해달라고 하질 않나. 제가 악착같이 일해서 겨우 사업을 살려놨더니 무슨 재벌이라도 된 것처럼 누리면서 살려고 하시더라고요. 돈은 또 어찌나 펑펑 써대시던지. 그렇게 가다가는 정말 패가 망신 면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호구 노릇을 하다 보니 위기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심하던 중 우연히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주 잘 살고 있더라고요.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더니 결국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싶어서 화가 났네요. 혹시나 결혼을 했을까 싶어서 SNS를 몰래 들어가 봤는데 그런 흔적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스크롤을 내리다가 좋아요 버튼을 눌렀나 봐요. 뒤늦게 수습을 하긴 했지만 이미 그쪽에서는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바로 전 남자친구였어요. 예전과 똑같은 목소리와 말투로 저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잘 지내? 사업은 좀 어떻고? 그냥 그래. 우리가 서로 안부 주고받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내가 너한테 도움될 일이 있을까 싶어서 연락해봤어. 이미 끝난 사이긴 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조언 주고받을 수 있는 거니까. 나도 더 이상 미련 없고 잘해볼 생각도 없어.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때로는 남의 도움 받아도 괜찮잖아. 원래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전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 조언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예전 일은 있고 그냥 동료로서 도움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 바로 달려왔네요. 그렇게 그 사람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게 됐고 고마운 마음에 봉투에 돈을 담아줬더니 돈은 됐어. 이거 받자고 도와준 거 아니야. 하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일을 마무리 짓고 저희들은 따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지만 영 어색하더라고요. 헤어진 연인 사이에 오갈 대화가 얼마나 있겠어요? 심지어 저는 그 남자에게 배신을 당한걸요. 그래도 한 번쯤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때 왜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버렸는지, 왜 연락도 안 받고 도망을 가버렸는지 직접적이지 않게 슬쩍 운을 띄워봤어요. 솔직히 그때는 많이 미웠어. 이유가 궁금했고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 이유가 좀 궁금해지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이유?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너가 날 버린 이유 말이야. 내가 널 버렸다고? 좀 당황스럽네. 장난치는 거지? 장난이 아니고 진심인데 사실 그 이유는 내가 묻고 싶었어. 여태껏 궁금해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 너가 날 버린 이유에 대해서 말이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문자 하나 남겨두고 잠적해버린 건 너잖아. 난 그런 적 절대 없고 문자로 이별 통보 받은 건 나야. 예전 핸드폰이라 지금은 기록이 없지만 분명 그 문자를 받았고 그 뒤로 너는 내 연락을 받지도 않았어. 마치 세상을 등진 듯이 사라져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근데 얼마 후에 소식 들어보니 이미 결혼했더라. 그래서 나는 너가 다른 남자 만나고 싶어서 나랑 헤어지자고 한 줄 알았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내린 거니까 존중해 주기로 한 거지. 어쨌든 이제는 유부녀니까 널 축복해 주기로 마음먹고 미련 완전히 접었고 지금까지 널 잊으려고 정말 많이 애썼어. 근데 너가 내 SNS에 흔적을 남긴 순간 정말 묻고 싶더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만 진짜로 미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연락했던 거야. 우리 지금 의사소통 안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지? 뭔가 이상해.
우리 둘이 말이 너무 안 맞잖아. 너는 내가 이별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나는 너가 이별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 대체 뭐가 진실인 거야?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 우리 천천히 곱씹어보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되살려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어요. 여태껏 버림받은 줄만 알고 있었던 제가 이별을 통보했다뇨. 처음에는 그 사람이 발뺌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빛을 보니 정말 억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씩 기억을 더듬으며 수상한 부분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다 보니 저희에게는 그 당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지 못해 애태웠던 기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별 문자를 보낸 그 순간 남자친구는 핸드폰을 분실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중간에 누군가 개입한 게 틀림없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일과 집밖에 몰랐기 때문에 동선이 아주 단순했어요. 일하는 곳과 집을 제외하면 딱 한 군데밖에 남지 않았네요. 바로 단골이었던 식당이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식당에서 서빙으로 일하고 계시던 분은 지금의 제 시어머니였어요. 혹시나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싶었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에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기려고 하던 찰나 제 머리를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젊은 아가씨가 능력도 좋네. 사업한다면서? 무슨 사업하는데? 돈은 얼마나 벌어? 아유,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겠네. 같이 자주 오는 남자는 애인이야? 아유, 내가 볼 땐 그 남자 영 아니야. 관상이 진짜 별로라니까. 아니, 딱 보면 여자 팔자 완전히 잡아먹을 얼굴이야.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고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그저 친절과 애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사업과 규모와 벌이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어 보셔서 대강 대답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먼 훗날 제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그 무렵 저는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 문자를 받았고 연락할 새도 없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새로 개통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봤더니 제 번호를 완전히 차단시켜놨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식당 아주머니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갔다고요. 손을 잡고 뽀뽀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면서 힘들겠지만 마음 정리하고 다른 좋은 사람 만나라고 위로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제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요.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나? 잘못한 게 있었나? 끊임없이 자책하며 추락하던 도중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의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는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게 어쩌면 운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해진 수순처럼 너무나 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는 거겠거니 생각하며 따라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했으니 전 남자친구 따위는 잊어야겠다 생각하며 완전히 지워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짜여진 각본이었다면, 작전이었다면, 계략이었다면 그 생각을 하자마자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참고로 제 시누이는 일명 사생팬이라고 하죠.
연예인을 열렬히 좋아해서 도를 넘은 적이 수두룩해서 경찰 조사까지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신우의 도움이 있었더라면 제 핸드폰을 훔쳐 문자를 보내고 서로의 번호를 차단시키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어쩐지 우연치고는 너무 겹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때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다른 핸드폰을 빌려서라도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한번 해봤어야 했는데 뒤늦게 후회해봤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 같아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의심하는 일들이 설마 진짜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까지 일을 저지를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냥 내 과도한 상상이려니 생각하며 넘기려고 노력해봤지만 자꾸만 전 남자친구의 황당한 표정이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저는 술의 기운을 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술만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는 남편이 정말 밉고 짜증났지만 진실을 듣는 데에는 그만한 방법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한잔하자고 불러냈고 술을 좋아하는 남편은 연거푸 들이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만취가 됐죠. 그리고 저는 비로소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솔직해져도 되잖아. 우리 둘이 만난 거 우연 아니지? 어머님이 점지해 주신 거지?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우리 둘이 만나게 해주려고 별짓을 다 하셨다고. 그래, 그랬지. 우리 엄마 알잖아.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장남이라고 금지옥엽 키워놨더니 제대로 사람 구실도 못하고 돈만 까먹고 있으니까 뭐 이거 이대로 살다간 완전히 노답이다 싶었겠지. 나한테 단골로 자주 오는 아가씨 얘기를 하더라고. 젊은 게 돈도 잘 벌고 싹싹하니 괜찮다고. 아니 뭐가 못나서 그런 여자 하나 못 꼬시고 빌빌대고 있냐고 잔소리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여자 소개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글쎄 남자친구가 있대. 나랑 나이도 맞고 성격도 맞고 다 잘 맞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애인이 있는 거라고 하네. 그래서 나랑 그 사람 헤어지게 만든 게 어머님이야? 진짜로 그런 식으로 작전 세웠던 거야? 난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이미 지난 일이잖아. 그 정도로 간절했던 거잖아. 난 괜찮아. 부부끼린 솔직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 간절했지. 당신이 이제야 우리 마음을 알아주네. 엄밀히 따지면 엄마가 아니라 내 동생이 그랬지. 걔가 엄청 집요한 애잖아. 애인이 있으면 헤어지게 하면 되지 않냐고 걔가 먼저 그러더라. 어느 순간에 핸드폰 훔치더니 뭐 해결했다고 하더라고. 기가 막히더라. 그때 당신 꼬시니까 금방 넘어오대? 엄마가 나더러 대기업 다니고 있는 척 연기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버렸어. 사실 당신한테 뻥친 거 참 많은데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야. 이미 결혼했는데 어쩌겠어. 서로 허물이 있어도 감싸 안아줘야지. 아무튼 그때는 당신 얻으려고 별짓 다 했어. 진심이었으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꼬셨겠지. 애초에 거짓된 만남이었던 거네. 솔직히 당신이나 나나 비슷하지. 전 남친 있었던 거 눈 감아주고 사귀는 거 그거 쉽지 않았어. 둘이 오래 만났다면서. 장기 연애는 사실혼이나 마찬가지인 거 모르냐? 엄마가 하도 괜찮은 아가씨라고 하길래 한번 만나본 거지. 만약 그게 소개팅이었으면 단번에 거절했을걸? 우리 엄마도 진짜 고생 많았지. 아들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했는데 호강 한번 못 시켜주고. 내가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와. 내가 꼭 효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 이사 갈 집 말이야. 공동명의로 언제 해줄 거야? 아니 나는 괜찮은데 자꾸 엄마가 공동명의로 해야 세금이 덜 나간다고 꼭 바꾸라고 하잖아.
그때는 제 사업이 잘 돼서 좋은 집을 마련해 놓은 참이었어요. 2층으로 된 고급 주택이었는데 그걸 산 것도 시어머니가 꼭 주택을 사라고 입김을 불어넣은 탓이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졌네요. 잘 살고 있던 사람 추락하게 만들어 놓고 절 아무렇지 않게 착취를 해왔던 거잖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배신감에 치가 떨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너무 아까웠고 허망했어요.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의도치 않게 좋았던 사람과 헤어지고 머저리 같은 놈에게 속아 시집 와서 퍼주기만 하고 예쁨을 받은 적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저를 뽑아먹을 생각으로 집에 불러들인 거였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탈출해야 했어요. 얼마 후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시댁 식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게 됐어요. 그날 그들을 부른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도 모른 채 시어머니는 또다시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야, 집이 참 덥고 좋다. 짐 정리는 다 했지? 우린 언제 들어오면 될까? 네? 아이, 뭘 모른 척해. 아이, 그럼 둘이 사는데 이 넓은 집 쓰려고 그랬어? 내가 1층 쓰고 내 딸이 2층 쓰면 되겠다. 내일 당장 이삿짐 옮기게 집 비워놔. 전 그럴 계획 없었는데요. 아이, 그럼 이제부터라도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아니면 네가 다른 집 구해서 나가던가. 아무튼 우리는 원래 살던 집 전부 처분하고 갈 곳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너 그 말하는 게 좀 띠껍다. 내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니? 시댁 식구 모시고 사는 게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지. 그걸 꼭 그렇게 싫은 티를 내야겠어?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아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고 시댁 귀한 줄 모르고 대충 살 거면 그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이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이, 그래. 너 같은 며느리랑 같이 사는 우리 아들 불쌍해 죽겠어. 그럴 바엔 그냥 이혼하는 게 속 편하지. 당장 이혼해. 네, 저 이혼하겠습니다. 참나, 하랜다고 진짜 하겠다는 건 또 뭐야? 아이, 미쳤어? 말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기 힘든 건 몰라? 네, 알아요. 그래서 꾹꾹 참다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전 준비해놓은 이혼 서류를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이혼을 준비해? 네가 왜? 요구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해야지. 어머님, 저 남자 있어요. 뭐? 남자? 네가? 불륜하고 있다고 아주 자랑을 하네. 너 그거 소송감이야. 뭐가 자랑이라고 남자 있다고 떠들어대?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잘됐다 이거야. 우리가 똘똘 뭉쳐서 너 소송할 거고 재산 절반 받을 때까지 버티고 있을 거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잘못은 네가 저질렀으니 할 말 없겠지? 소송하려면 하세요. 근데요, 어머님, 그쪽 죗값도 제대로 치르셔야죠. 남의 핸드폰 훔쳐다가 멀쩡한 연인 사이 갈라지게 만들고 우연인 척 아들 내세워서 저 며느리로 들이신 거, 그것도 범죄예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은 저보다 훨씬 먼저 불륜 중이었잖아요. 그거 증거 아직도 저한테 있거든요. 어디 한번 법적으로 제대로 해볼까요? 가뜩이나 재산 쥐꼬리만큼도 없는 아들, 그것마저도 제가 한번 빼앗아 볼까요? 전 자신 있는데?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대들어? 남자한테 버림받고 빌빌거리는 년 불쌍해서 데려왔더니 이젠 날 범죄자 취급해?
너 나 아니었으면 혼자 늙어 죽었어. 아니요. 어머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전 인연을 지켰을 테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겠죠. 거지 같은 집안에서 호구 노릇하느라 짐 빼지 않았을 테고 돈도 많이 모았겠죠. 가족 사기단에게 속아 착취당했던 그 세월들 하나하나 계산해서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빠져나갈 방법은 없을 거예요. 전 이미 어머님과 아가씨 그리고 남편을 대상으로 법적인 준비하고 있어요.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며느리 하나 잘 만나서 평생 빨대 꽂고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가 반항하니 막막하세요? 그러게 왜 인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아들이 대기업 다녔던 것도 거짓말이었다면서요? 그래놓고 잘난 아들 데려가니 갚으며 살라고 저에게 돈만 주구장창 요구하셨죠. 며느리가 힘들거나 말거나 안중에도 없이 그저 돈만 달라고 역정을 내셨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사실 예전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가족이라면 절대로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애초부터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래서 저도 그쪽 식구들 남처럼 대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남남 맞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며느리도 동등한 대우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살던 집 처분했다고 하셨죠? 이걸 어째요? 저는 남보다 못한 사람들 집에 들일 생각 전혀 없는데 그냥 길바닥에 들어 앉으셔야지 뭐. 그나마 춥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절 죽일 듯이 노려보시더니 분을 참지 못하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해? 하며 발악을 하며 개거품을 물다가 그 자리에서 털썩 앉으며 혼절을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신우는 시어머님에게 달려갔고 흔들어 깨웠어요. 조용히 있던 남편은 저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야, 지금 장난해? 왜 갑자기 이혼 타령이야? 나랑 상의도 없이 왜 혼자 날뛰냐고? 우리 엄마 쓰러졌으니 네가 책임져. 감히 어르신한테 밖에 나앉으라고 말을 해?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나 몰래 남자 만날 정도로 그렇게 잘났냐고? 어떤 놈인데? 누구길래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데? 너 같은 놈도 밖에서 여자 만나는데 나는 뭐 만나면 안 되나? 너랑 나랑 같냐? 어이가 없네. 야, 됐고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닐 텐데? 남자 하나 때문에 우리 버리겠다 이거지? 네가 그러고도 아내고 며느리냐? 우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야지. 감히 우릴 배신해? 네가 그러고도 무사히 살 줄 알아? 넌 분명 천벌 받을 거다. 그 말에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뺨을 내리쳤습니다. 사람을 때려본 게 처음이었네요. 남편은 어리둥절함과 화남이 섞인 표정을 지으며 절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똑똑히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천벌?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 내 인생 망가뜨리고 평생 복에 겨운 채로 살아가려고 했던 너랑 네 식구들이 천벌 받아야지. 내가 지금 얼마나 화를 참고 있는지 모르지? 맘 같아서는 네 머리털 다 뽑아내고 싶을 지경이야. 그리고 네 엄마 소중하면 네가 알아서 잘 모시고 살아. 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희생을 요구해? 네가 우리 친정집에 노력했던 거 단 하나라도 있었어? 그래도 다 참았던 건 못난 너지만 그래도 책임지고 안고 가야 할 남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네가 바람을 피웠어도 돈을 못 벌었어도 사업 시도하다 연달아 망했을 때도 대표 자리 넘봤을 때도 난 다 참았어.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 평생을 너희 식구들을 위해 돈 갖다 바쳐도 칭찬 한 번 못 들을 텐데 이런 의미 없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심지어 날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한테 애정을 구걸하면서까지 불쌍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넌 항상 나한테 희생을 바라고 양보를 원했지. 네가 뭔데 날 그따위로 대하는데? 남자의 눈 멀어서 아주 미쳐 돌았네. 그놈이 그러지? 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야, 웃기지 마. 모든 남자는 다 똑같아. 같이 살다 보면 다 똑같아진다니까? 정신 좀 차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진짜 몰라서 이래? 너는 내 인생에서 찰나의 순간만 잠깐 함께했다는 걸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야. 난 제자리를 되찾아가려는 것뿐이고 지금은 기생충 같은 사람들을 잘라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줘. 네 집이라니? 이건 내 집이기도 해. 네가 이 집 사는데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보태준 적 있어? 그래놓고 뭐 공동명의? 사기꾼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나머진 법적으로 처리할 거니까 당장 몸부터 나가. 아니 갑자기 그렇게 나가라고 억지를 부리면 나가! 내 인생 이토록 망가뜨렸으면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 느껴야지. 양심도 없어? 너 같은 놈이랑 앞으로 단 1초도 같이 못 사니까 꺼져! 이제는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끝이었어요. 홀가분하더라고요. 단단한 벽과 같았던 이혼이라는 벽을 깨부수니 그제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용기를 냈고 한 사람과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편은 저를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를 했지만 본인이 저지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을 돌려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처음엔 며느리가 괘씸하다며 화를 내시더니 결국엔 저에게 애원까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못난 놈을 네가 아니면 누가 걷어주겠니? 이번만 참고 넘어가주면 분명 나중에 네 자식 세대한테 복이 갈 거다. 원래 여자들의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본인이 희생하면 가족이 행복한 거고 그게 진정한 인생이지. 그래서 그렇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못된 짓을 저지르셨어요? 남의 집 귀한 딸 희생시키면서까지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었나요? 아니 네가 며느리로서 탐이 났고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았어. 아이 살다 보니 욕심나더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팔자 아니겠니? 그리고 그놈이랑 그렇게 쉽게 끊길 관계였으면 인연이 아니었던 거겠지. 아이 사람이니까 안 가본 길에 미련도 남고 궁금함도 있겠지만 이 사실 사람이라는 거 다 그게 그거다. 난 그래도 너를 딸같이 생각했으니 아껴주고 예뻐해 준 거지. 다른 곳에 시집 가잖아? 시댁살이 고되게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구관이 명관이라고. 아무리 싸우고 밉고 화가 나도 다 지나가면 잊혀진다. 네가 나한테 막말하고 대든 거 솔직히 화나고 괘씸했지. 나도 시어머니인데 안 서운하겠어? 그래도 내가 용기 내서 먼저 용서해주겠다고 하잖아. 아이 그러니까 너도 적당히 하고 여기에서 멈춰야지. 어머님이야말로 적당히 하고 여기서 멈추세요.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요. 난 또 할 말 있다고 해서 사과라도 하시는 줄 알았죠. 저를 설득하기보다는 다른 여자 알아보시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계략 세우는 거 잘하시잖아요. 돈 잘 버는 호구 같은 며느리 새로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아니 넌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니? 끝까지 그렇게 삐딱하게 굴어야겠어?
이래서 돈 좀 버는 여자 며느리는 드리는 거 아니라니까. 좀만 잘나도 신랑 기죽이려고 발악을 하니 원. 나도 너 마음에 안 들어.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큰일 치른다. 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주세요. 유종의 미는 무슨. 이혼이라는 건 정말 진흙탕 싸움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싸움에서 이겼으니 망정이지 패배했더라면 저는 알아누웠을 거예요. 이혼을 하고 정돈을 하니 제가 여태껏 빼앗겼던 게 참 많았구나 싶더라고요. 이제는 차곡차곡 쌓아 올릴 생각만 하니 제 인생이 기대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후 3년 뒤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는 그때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였죠. 인연이라는 게 또 이렇게 이어지네요. 배우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제 인생의 180도가 달라졌어요. 어찌 보면 저도 이혼도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빼앗겼으니 잘한 건 없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일단은 미련 없이 이 사람과 인연을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재결합을 하면서 동시에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저희는 여전히 사이좋은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결혼 생활할 땐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남편이 더 좋아졌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행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하지만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게 된 지금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고 소중함을 느끼게 되네요. 그리고 저는 재혼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쌍둥이를 임신하고 잘 출산하며 엄마의 인생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 둘을 재우고 남편과 숨죽이며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야식을 먹는 게 지금 제 인생의 낙이에요. 비록 체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행복이 쪘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함께한 이후로 사업도 더 잘 풀리고 있어요.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느낌이네요. 무엇보다도 한번 결혼을 하고 돌아온 돌싱인 며느리를 단 한 번도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신 저희 시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얼마 전 제 생일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이후로 인생이 더 행복해졌다고, 항상 고맙다고.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저도 모르게 어머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네요. 서툴고 부족함도 많은 며느리지만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엄마로, 좋은 아내로 열심히 살아볼게요. 사연을 읽어주신 분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행복한 기운을 나눠드릴게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법이잖아요. 지금이 힘들다 싶으면 반드시 올 봄을 위해 지금 이 시기를 견디고 있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고요. 그럼 화이팅입니다.